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9월을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일본 엔화의 추가 쇼크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부터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5년부터 모든 아이폰 모델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공급 부족이 올해 말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미국 대선 이후까지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에어버스 A350 항공기의 엔진 연료 라인에서 변형과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원자재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9월을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PMI 데이터는 제조업 부문이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ISM 제조업 PMI는 47.1을 기록했으며 50 이하 수치는 경기 위축을 나타냅니다. 특히 신규 주문 지수는 44.6으로 떨어져 제조업 부문의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일자리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규모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며 경기 침체 신호가 포착된 바 있어 이번 보고서는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 특히 9월의 전통적인 변동성과 더불어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맞물리며 이번 주는 주식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엔화 쇼크를 예측했던 티로 프라이스의 매니저인 아리프 후사이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자본 흐름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 캐리 트레이드를 붕괴시키고 일본 자본이 일본으로 돌아감에 따라 미국 국채와 같은 다른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핌코는 일본은행이 내년 1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로 인해 일본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발언들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10월 10일 캘리포니아 버뱅크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이벤트는 원래 8월 8일로 예정되었으나 일론 머스크의 디자인 변경 요청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개발 중인 라이드 헤일링 앱을 통해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연계하여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하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머스크가 관련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5년 말부터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했습니다. 6인승 모델은 모델 Y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공급업체들에게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모델 Y를 출시했으며 주니퍼라는 프로젝트 하에 리뉴얼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리뉴얼 버전은 5인승으로 2025년 초 출시될 예정이며 6인승 모델 추가는 중국 내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니오와 지커 같은 현지 경쟁사들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진 경쟁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회사의 선장을 발송하며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다른 공급업체의 전환을 어렵게 하거나 독점적으로 자사 칩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만 우대 혜택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 덕분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AI 컴퓨팅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런AI의 인수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1990년대 말 닷컴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다우지수에 포함된 첫 번째 기술 기업 중 하나였지만 올해 주가가 약 60% 하락하면서 다우지수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판매 감소와 인공지능 붐에 뒤처진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인텔은 최근 배당을 중단하고 15%의 인력을 감축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다우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엔비디아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다우 지수에 편입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2025년부터 모든 아이폰 모델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계획으로 기존 LCD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아이폰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차기 아이폰 SE 모델을 위해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와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에 올레드 디스플레이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공급 부족이 올해 말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LP-1 약물에 대한 수요 급증과 일부 제조시설의 용량 제한 때문에 공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24시간 생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6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공급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새로운 환자에 대한 치료 시작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FDA는 오젬픽과 위고비를 약물 부족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쟁사인 일라이릴리도 비슷한 약물인 젯바운드의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 바이알 옵션을 출시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미국 대선 이후까지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비아디는 멕시코의 3군데 위치를 공장 부지로 검토 중이었으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비아디는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회피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테슬라도 멕시코 공장 계획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차량을 수출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에어버스 A350 항공기의 엔진 연료 라인에서 변형과 손상이 발견된 후 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48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문제로 에어버스 엔진 공급업체인 롤스로이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으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항공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싱가포르 항공과 일본 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예방 차원에서 자사 항공기의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2025년 구리 가격 예측을 톤당 약 5,000달러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리 가격이 2025년에 평균 1,100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이전 15,000달러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구리 외에도 알루미늄 가격 전망도 하향 조정했으며 철광석과 니켈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금은 지정학적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단기적인 해지로 가장 선호된다고 강조하며 2025년 초금 가격 목표를 온스당 2,70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